오늘 국어 시간에는 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었던 시화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화전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 같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시화를 그리고 여기저기 벽에 붙여놓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참 좋은데요.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선생님이 대신 시도 낭송해주고 그리고 시화를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친구들이 총 16명이 되어서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좀 바빴던 모양인데 이 친구들 우선적으로 같이 시화를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빼먹지 않고 선생님한테 잊지 않고 잘 보내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선생님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시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시는요. 우리 이승준이라는 학생, 우리 반 학생이죠. 승준이가 쓴 시입니다. 봄꽃이라는 시고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로 지금 봄꽃에 알맞는 그런 글씨를 선택해서 쓴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봄꽃, 이승준. 봄꽃, 개나리 등등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하며 산을 갈 때 종종 예쁘고 다양한 색깔이 곁들여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은 수채화 물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승준이의 시에서 비유적인 표현, 비유하는 표현이 쓰인 부분이 바로 아랫줄에 있네요. 봄꽃이 수채화 물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봄꽃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색들이 알록달록하고 섞여 있는 게 마치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시 쓰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볼까요? 와, 일단은 시화에서부터 이미지가 정말 강렬합니다. 밑에 있는 이 꽃도 정말 예쁘고요. 위에 있는 나비도 이거 어떻게 직접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은 나비가 난다이고요. 예빈이가 쓴 시입니다. 나비가 난다, 이예빈. 나비가 난다. 알록달록 가벼운 색종이가 바람을 타며 움직이듯이 가볍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봄바람이 불듯이 바람을 타고 산들산들 내려오는 꽃잎이 떨어지듯이 열심히 날갯짓을 하여 하늘을 가로지르는 참새가 날듯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처럼 나비가 난다. 정말 잘 쓴 시입니다. 예빈이는요, 나비가 나는 모습을 어떤 대상에 비유했냐면요. 특히 또 비유한 대상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주면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비의 모습을 먼저 가벼운 색종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이는 모습을 봄바람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꽃잎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참새, 하늘, 그리고 구름까지 굉장히 많은 대상으로 비유를 해서 정말 잘 쓴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요, 아람이가 쓴 시예요. 아람이가 직접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져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선생님이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아예 온라인의 형태로 해서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라는 시입니다. 장미. 장미꽃 피었습니다. 장미잎 떼며 고민도 해봅니다. 다 뗀 장미잎. 꽃가루 휘날리듯 휘날립니다. 짧은 시지만 여러분 운율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예요. 여러분도 장미잎을 이렇게 떼면서 순서를 세면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소꿉놀이에서도 많이 하는 일이고, 아람이가 장미라는 시에서 비유적 표현을 쓴 부분은 바로 꽃가루 휘날리듯 이라는 부분입니다. 장미 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꽃가루에 비유했네요. 자, 잘했습니다. 다음 시 읽어볼까요? 다음 시는 채은이가 쓴 강아지라는 시입니다. 강아지 읽어볼게요. 우리 강아지는 솜사탕 같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는 곰돌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강아지는 도둑이야. 맞아요, 맞아. 우리 강아지는 물건을 잘 훔치는 도둑이야.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시네요.
채은이가 강아지라는 이 대상을 가지고 어느 대상의 비유를 또 했냐면 솜사탕 같다, 곰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둑이다에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다 아니야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둑이라는 것에 맞다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끝난 시였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시는요, 연지가 쓴 대나무라는 시고요.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위쪽에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도 정말 멋있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아래에 대나무도 섬세하게 잘 그려주었고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한 게 마음에 들어요. 자, 대나무 읽어볼까요? 대나무. 대나무 속 텅 빈 속은 나의 텅 빈 마음을 꽉 채워주는 대나무. 대나무를 보고 있으면 나의 마음속이 훤히 비춘다. 대나무, 대나무. 3년이 지난 지금도 대나무인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채워져 따뜻해진다. 너는 대나무인 너도, 너는 대나무인 너도 예전과 똑같구나. 나만 다른 우리 마음. 굉장히 심오한 그런 시인 것 같은데 비유적 표현은 선생님이 정확히 어디서 볼지 모르겠지만 왠지 대나무의 텅 빈 속이 나의 텅 빈 마음 같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시는요, 동욱이가 보내준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적혀있지 않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봄이 오고 따뜻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봄이 오고 꽃이 피어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봄이 오고 햇살이 밝아요. 손전등처럼. 이렇게 해서 봄이 오고 따뜻한 느낌을 가족과 있는 것,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을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에 비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봄이 와서 햇살이 밝은 것을 손전등에 또 비유를 해주었네요. 비유하는 표현을 잘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다음은요, 산이가 쓴 행복한 점심시간이라는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점심시간은 힐링이다. 힐링은 점심시간이다. 힐링 같은 점심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힐링 같은 점심을 먹으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으러 갈 때는 먹이를 쫓아가는 치타처럼 모두 빨라진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는 며칠을 굶은 하이에나처럼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치타처럼 뛰어논다. 그 후 점심시간이 끝나면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는 듯 먹이를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조용해진다. 와, 너무 재미있는 시네요. 이 점심시간은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을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점심시간을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마치 학생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요. 먹이를 쫓아가는 치타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는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마치 하이에나처럼 며칠 굶은 것처럼 먹는다. 이렇게 재밌는 대상에 비유를 해주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도요. 운동장에서 치타처럼 뛰어논다. 그리고 아이들이 먹이를 노리고 있는 사자처럼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줬고, 시와는 이렇게 학교에 나오는 이런 급식 반찬과 그리고 점심시간 12시 30분을 표시해 줬네요. 정말 재미있게 잘 쓴 시였습니다. 그 다음 봄꽃이라는 지우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화를 살펴보면요. 아래 위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다양한 색깔이 들어갔고요. 봄꽃이 아주 예쁘게 그려졌습니다. 봄꽃, 정지우. 꽃은 엄마처럼 아름답다. 꽃을 보면 마치 나에게 웃어주는 것 같다. 꽃을 볼 때마다 잠시 멍 때린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된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쏠려 내려가는 느낌이다. 여기서 지우는요, 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엄마처럼이라고 해서 엄마에 비유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꽃이 엄마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잘 쓴 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름하면이라는 시고요. 이거는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네요.
여름 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찜질방. 찜질방에 간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혀. 하지만 여름에는 휴가로 바다, 계곡, 수영장 같은 물 있는 곳으로. 여름과 학생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여름방학이라고 했네요. 우리 아직 등교도 안 했는데 벌써 여름방학에 대한 시를 썼어요. 여름에 비유한 대상이 한 가지 나왔는데 바로 찜질방입니다. 이 친구는요, 여름을 찜질방에 비유해서 되게 숨이 막히고 텁텁한 그런 답답한 더운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네요. 시와도요, 여름에 어울리는 초록색으로 해서 수채화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이라는 시예요. 이 친구들이 여름에 약간 꽂혔는 그런 모양인데 이 시화가 되게 귀여워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선풍기를 비추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을 벌리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효원이가 쓴 여름이라는 시입니다. 여름 이효원. 여름 너무 덥다. 햇빛에만 닿아도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머리가 띵해져요. 띵해지고 수박 화채를 먹으면 입안도 시원하고 그리고 땀도 없어지는 것 같다. 여름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름 저리 가 이렇게 쓴 시네요.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햇빛에만 닿아도 피부가 녹아내린다든지 그리고 머리가 띵해지다든지 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 시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우가 쓴 나무라는 시입니다. 나무라는 시에 맞게 그림도 굉장히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인데요. 한번 어떤 시인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무 형선우. 나무는 우리를 도와주는 시원한 부채입니다. 나무는 겨울에서 봄이 되면 푸르고 곱고 시원한 초록색으로 변해요. 우리의 나무는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하게 도와주는 것이 꼭 우리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나무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선우 시 굉장히 잘 썼죠? 이 시에서 선우가 나무를 비유한 두 가지 대상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를 도와주는 시원한 부채의 비유를 했고요. 마지막 행에서 나무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 쓴 시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친구라는 시를 쓴 이거는 아영이가 썼던 시인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 나에게 친구란 핸드폰 같은 존재다. 핸드폰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듯 친구와 같이 있어도 그렇다. 나에게 친구란 머리카락 같은 존재다.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 항상 나와 같이 있어준다. 나에게 친구란 휴지 같은 존재이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눈물을 휴지처럼 닦아주며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준다. 와, 친구를 세 가지 대상에 비유했어요. 먼저 핸드폰. 핸드폰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친구도 그렇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항상 붙어있는 머리카락 같은 존재.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휴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네요. 비유를요, 세 가지로 굵직하게 잘 나누어서 했고 어울리게 시와도 정말 잘 그렸죠. 핸드폰도 그리고 머리카락 너무 귀여운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휴지도 그렸습니다. 아영이의 시 잘 봤고요. 넘어가도록 해요. 종빈이가 쓴 아이스크림이라는 시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스크림 김종빈. 초콜릿 같은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얼음 같은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모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난 원하지 않았는데 솜사탕처럼 자꾸만 날 피해 도망치는데 내가 싫은가 봐 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솜사탕처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써줬는데 어떤 식으로 도망치는 건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였고요. 이 배경에 보면요, 은은하게 여러 가지 색들을 이렇게 깔아서 정말로 아이스크림 같고 또 솜사탕 같은 느낌도 나게 예쁜 파스텔 톤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시와 시화가 참 잘 어우러지죠? 그 다음 상범이가 쓴 바다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다 이 시화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뒷모습 왠지 도라에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상범이가 아직도 도라에몽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라에몽이 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뭔가 관찰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바다는요, 다양한 이렇게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파란색으로 예쁘게 표현을 해주었고 뒤에는 야자수 같은 나무가 있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바다.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지금 내 궁금증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어. 노을이 지는 바닷가처럼 나의 머릿속을 빛내고 있어.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나처럼 바다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설마 바다 끝엔 또 다른 내가 있는 건가? 와, 여러분, 상범이 정말 시를 잘 쓰는 친구인 것 같아요. 바다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시인데요. 여기서 쓰인 비유적인 표현을 같이 살펴보면 내 궁금증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파도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노을이 지는 바닷가처럼 이라는 이런 좀 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노을이 지는 바닷가처럼 이라는 구절을 이용해서 나의 머릿속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너무 재미있게 잘 쓴 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비니가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꽃이라는 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화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꽃. 제일 먼저 피는 개나리. 뭉쳐있으면 노란 꽃다발 같은 개나리. 벚꽃은 필 때도 예쁘지만 떨어질 때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벚꽃. 목련은 팝콘이 나무에서 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꽃을 봄에 볼 수 있는 3가지 꽃으로 한번 시를 써줬는데요. 먼저 왼편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그려줬잖아요. 이게 개나리를 비유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벚꽃은 떨어질 때 눈이 내리는 것 같다. 눈에 비유해서 이렇게 옆에 눈이 내리는 것을 그려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련이 팝콘이 나무에서 피어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팝콘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비유도 재미있고요. 그림도 정말 봄에 어우러지는 아주 예쁜 그림을 잘 그려주었네요. 그 다음 마지막 시입니다. 예찬이가 쓴 여름이라는 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여름에 관해 쓴 사람이 3명이나 되네요. 마지막 시인 만큼 같이 잘 읽어볼까요? 시화를 보면은 이렇게 파라솔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물고기도 있고 풀숲도 있네요. 여름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김예찬. 얼음같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영장같이 시원한 바닷가에서 수박과 포도를 먹는다. 집에 오면서 미니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며 집에 간다. 장마 소리 때문에 잠이 깨 장마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을 잔다.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얼음에 비유해서요. 얼음같이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야기해줬고요. 그냥 바닷가가 아니라 수영장같이 시원한 바닷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혹시 기한 내에 까먹고 내지 않았어도 선생님 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로 선생님한테 본인이 쓴 시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명의 시 읽어보았는데 어땠나요? 선생님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건 안 했든 간에 정말 이번에 시를 써서 보냈다는 것만으로 참 용기 있고 대단한 일을, 창의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제를 선생님이 내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제출해줬으면 좋겠고요. 클래스팀 과제로 여러분이 이제 써줘야 할 것은 이 16명의 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뽑아서 어떤 제목의 시가 마음에 들었는지 쓰고 그 이유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